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자, 기분 좋은 월요일. 오늘은 교육을 이평선 관련된 1차 이동평균선 1차 교육을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 교육. 자, 보통 이동평균선이라 하면 뭘까요? 우리 하루하루 주가의 흐름이 어때요? 불규칙하죠? 그렇기 때문에 며칠간의 주가를 묶어서 평균 값으로 나타낸 선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최근 5일선이라고 하죠. 5일선. 5일선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5일간의 종가를, 그렇죠? 종가 평균치를 어떻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줄여서 5,2평이라고 하죠. 그럼 21선은 뭡니까, 회원님들? 말 그대로 20일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22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죠? 어렵지가 않죠. 보통 저희가 보는 이평선은 몇 개 있죠?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렇죠? 뭐 요거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요렇게. 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무슨 평균선일까요? 보통 제가 위 5일선, 21선, 61선, 120선이 있다면 맨 위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5일선. 5일선 맞습니다. 정답. 자, 밑에 두 번째. 요거는요. 21선. 그렇죠. 정확함. 자, 밑에 요거는요. 우리 회원님들. 보라색. 61선. 그렇죠. 자, 마지막 검정색은요. 120선이겠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자,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보통 요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요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요런 것들을 정배열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평선, 바로 이동평균선을 약자해서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평선들을 다른 말로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회원님들?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기 이평선이 뭐냐면 우리는 5일선과 21선, 요게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61선은 중기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1선 121선을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말하죠. 무슨 용어로 말하냐면, 자, 여기서 또 나뉘어요. 자, 5일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얘는 단기 추세선이라도 불려요. 추세선. 단기 추세선으로도 불립니다. 21선은 어떻게 불리냐면, 얘는 그냥 추세선. 자, 61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녀석은 수급선이라고 해요. 수급선. 자, 그리고 120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경기선. 이건 참고적으로만 그냥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거는 분류 방법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5일선, 21선, 61선, 120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한다는 의미지 꼭 50, 20, 60, 120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경우에 따라서 11선, 뭐 90선, 201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매매 기법에 따라서 적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 요거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뭐냐,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순으로 나열이 되는,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까 얘기 나왔죠? 여기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의 경우를 역배열이라고 하죠. 장기 이평선에서 단기 이평선 순으로
나열이 되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배열과 역배열 간략하게 좀 알아봤어요. 자, 정배열의 경우 주가 상승 추세를 의미합니다. 상승 추세, 그죠? 상승하고 있죠?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 역배열의 경우는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쵸? 하락하고 있죠? 요런 모습들. 문제는 차트를 보았을 때 상승 혹은 하락 추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알 수 없어요. 이것만 보고서는 얼마나 상승이 이어질지 하락을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뭐 아니면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우리 왜 이평선만 보고 어떻게 예언을 하겠어요? 주가가 충분히 상승 중에도 상승 추세에서도 하락 추세로 반전될 경우가 당연히 있죠.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도 동일합니다. 분석하는 재료들 분석하는 거 이평선, 이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투자 적격,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혹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변곡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죠? 제대로 우리가 이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적시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평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보냐면 노란색은 단기 이평선이고요. 요 빨간색 와인 색깔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그죠? 좀 지저분해요. 원래 이평선이 좀 부드러워요. 이거보다 더 부드럽게 그려지는데 한글에서는 좀 이게 그림판에서 좀 안 된다. 웬만하면 선으로 그릴까요? 그냥 할까요? 괜찮죠? 이해 되시죠? 굳이 제가 이평선 못 그린다고 해서 이해 안 될 것들은 아니니까. 자, 요렇게 제가 빨간 부분으로 두 공간을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골든 크로스가 어딜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 회원님들, 골든 크로스를 뭐라 할까요? 다들 아시겠죠? 이런 기초교육 하면은, 모르는 분들 있다면은, 알려드릴게요. 물론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림으로 봤을 땐 골든 크로스가 1번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골든 크로스요. 그렇죠? 자, 데드 크로스는 여기겠죠. 밑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대충 그림을 보면 알겠는데, 그래. 골든 크로스는 어때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상향 돌파하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주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 신호를 판단합니다. 반전 신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잠시 우리가 상향 돌파를 했다가 재차 하향 돌파를 해서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거짓 신호를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이런 경우들을. 그래서 우리가 골든 크로스 발생 시점에서 이 이후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안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평선의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그죠? 그래서 정배열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우리가 요게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관찰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데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와 반대의 경우를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주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변환되는 그런 반전 신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으로 좀 활용을 해야겠죠. 골든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 발생 이후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재차 상향 돌파하여서 상승세를 지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겠다. 그냥 무조건 골든 크로스 나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데드 크로스 나왔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의 적시적소에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분석에 따라서 움직임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역시나 보조로 확인하는 겁니다. 보조. 우리가 보조 추세, 보조 지표로 확인하는 것들이지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골든 크로스까지, 데드 크로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